자, 먼저 편안하게 그냥 가볍게 살짝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네. 서주시고요. 팔을 쭉 옆쪽으로 뻗어주세요. 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근육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말초 근육을 쓰기 위해서 손바닥을 쭉 펴고 탁탁 바깥쪽으로 쳐주는 운동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탁탁 쳐줄 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하시고요. 팔 전체를 이용해서 탁탁 쳐는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때 운동의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살짝 뒤꿈치를 들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살짝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가볍게 손등으로 북을 친다 이런 느낌으로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좋다. 한 10회 정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으로 나란히 하는 자세를 한번 취해볼까요? 네. 이 상태에서도 바깥쪽으로 탁탁 쳐주시는 동작을 이거 해주시면 약간 콩해야 갈라져라 이런 느낌. 애비 저리 가. 저리 그래서 가, 아주 저리 가. 가볍게 툭툭 이렇게 좀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다 보면 땀 나겠어요. 네, 괜찮죠? 자, 이렇게 벌써 손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발끝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작은 물병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이런 물병을 종아리 사이에 가볍게 끼워주세요. 뭐 굳이 꼭 물병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책이라든지 수건을 이용하셔서 하셔도 좋은데요. 자,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뒤꿈치를 쭉 들어주는 거죠. 오. 네, 한 3초 정도 있다 가볍게 다시 내려주시고요. 다시 쭉 들어주세요. 생각보다 어렵죠? 이게 물병을 안 떨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네. 다리에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여러 근육을 한꺼번에 사용하신다는 걸 느끼실 텐데요. 아주 가벼운 동작이지만 말초 혈액 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운동법입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따라해 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네. 수족냉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 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운동법 알아봤고 오늘 한의사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이 수족냉증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수족냉증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3개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십선혈입니다. 십선혈은 수족냉증을 원활하게 하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요긴한 혈자리 10군데인데요. 10군데나 돼요. 손가락 끝입니다. 한혈. 손톱 바로 밑에 보면 가장 튀어나온 살집 있죠. 네. 그러니까 1cm나 1mm나 2mm 정도 그 부위가 바로 십선혈입니다. 손가락이 10개가 있으면 10개가 있겠죠. 자극하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자신의 엄지 손톱으로 나머지 손가락 이렇게. 십선혈을 5초 정도씩 꾹꾹 좀 아플 정도로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5차례 반복하고요. 엄지손가락은 식지로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요렇게. 근데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되는데 손톱이 이제 짧게 깎인 분들은 네. 박수 치듯이 십선혈을 이렇게. 부딪혀도 됩니다. 이거 괜찮다. 네네. 이것도 괜찮네요. 이렇게 이제 자극을 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십선혈은 응급혈이거든요. 응급혈이면서 혈액 순환을 촉진하게 되고 에너지 대사를 이렇게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손에만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전신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효과도 있고요. 냉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이거 잠시만 했는데도 손에 열감이 확 올라오네요. 그렇죠. 도움이 되죠. 자극이 많이 가는데. 오, 살짝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요. 하실 때 이제 자극을 하실 때 잼잼잼을 하신 다음에 하셔도 네.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온유혈입니다. 온유혈은 한자인데요. 따뜻함이 머무른다, 따뜻함이 흐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이 수족냉증이나 냉증을 치료할 때 가장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혈자리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팔뚝에 있습니다. 팔뚝에 보면 어느 사이에 있냐면 두 번째 손가락과 팔꿈치를 이은 이 선상이 있는데요. 네. 자신의 손가락 7개를 된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신의 손가락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개를 손목에서 4개를 대고 그다음에 다시 3개를 대면 이 딱 떨어져 있는 부위가 온유혈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이 자리가 온유혈입니다. 네. 그런데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손바닥으로 손목을 딱 잡습니다. 간단한 방법이에요. 엄지손가락 끝이 딱 끝나는 부위. 이 부위가 여기. 바로 온유혈입니다. 이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5초 정도 꾹 5차례 반복을 하면 되고요. 약간 아플 정도로 누르셔도 되고 시원하게. 압이 좀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오늘 그리듯이 반복을 해줘 좋습니다. 온유혈도 수족냉증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손발이 저릴 때도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리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리에 보면요. 복숭아뼈와 무릎을 연결했을 때 아래에서 4분의 1 정도 절반 나누고 절반 나누면 딱 이 부위가 바로
양보혈입니다. 양보혈. 양보하다 양보가 아니라 벼당자. 혈자리에 이런 벼당자나 따뜻한 온자가 들었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혈자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보혈. 양보혈도 종아리를 자신의 동일한 손으로 종아리를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쭉 눌러대고 이 말씀 안 드렸네. 집에 하나쯤 있는 대학병들 쭉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다 구하셨을까요? 옹콩? 네. 네네. 아니, 아직 지난 없- 방송 보고 아직 없어요. 제가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이 양보혈은요,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냉감을 개선시키고 또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리가 부을 때도 양보혈을 꾹 5초 정도씩 반복해서 눌러주면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수족냉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를 또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다리까지 내려가면은 힘드시면 요거는 아주 편하네, 그죠? 그리고 이거. 요거. 네. 아주 편해. 예. 이게 수족냉증을 일으키는 또 질환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건지 좀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수족냉증 하면 이제 일시적으로 또 이제 계절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잠깐 겪는 증상으로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질환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족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질환은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이 설 명절 같은 연휴를 지나고 나서 어머님들께서 많이 호소하시는 질환이기도 한데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사용이 좀 많아질 때 이 손목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 정중신경 주변에 눌려서 생기는 겁니다. 손목을 많이 쓰면 쓸수록 주변 인대가 상당히 많이 두꺼워지게 되는데 인대들 사이에서 정중신경이 굉장히 낑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극을 심하게 받아서 굉장한 심한 저린감과 시린감을 호소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말초 혈액순환이 아니라 말초 신경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명절 때 또 많은 음식을 하셔서 손목을 많이 쓰시기도 했겠지만 또 집안일 오랫동안 하셔서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하시다가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사실 얘기하신 대로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을 할 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직업병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중년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주로 많이 생기는 자세나 직업이 어떤 거냐면 운전 같은 거 하실 때요. 장기간 운전하시면 계속 고정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서 근육이 되게 경직된 채로 계속 잡고 있으셔야 되죠. 네. 이럴 때도 은근히 무리가 많이 가고요. 또 반복된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여성분들 요리 같은 거 하시거나 또는 컴퓨터 작업 같은 거, 마우스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실 때에도 좀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 자체는 성별이나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고민이신 분께서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어떤 사연인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5세인 주부입니다. 저는 명절만 지나고 나면요. 제가 아닌 것처럼 변하는데요. 성격이 변하냐고요? 아니에요. 일단 자도 너무 졸리고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손가락은 또 저리고 아프고요. 저린 증상이 밤이 되면 더 심해져서 자다가 깨곤 한답니다. 저린 증상은 새끼손가락이 제일 심하고요. 물건을 짚기도 힘들고 심지어 자주 떨어뜨립니다. 이거 다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 맞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에 해당하는 게 맞나요? 제가 사연을 잘 들어보니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 의심 증상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거든요. 어떤 게 아닌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도 뭔가 자도 너무 졸리다. 먹어도 배가 고프다. 이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래, 이건 먹어도 배가 고픈 거는 그냥 살찔 때가 된 거거든요. 네. 그거 말고는 대부분 다 손목 터널 증후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봐도 그래요. 뭐 잠을 자는 것과 뭐 먹는 것은 사실 뭐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나를 같고. 탓해야지 뭐. 그렇죠. 아니면 뭐 저린 증상이 밤이 되면 좀 더 심해져서 자다가도 깨곤 합니다. 이건 좀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저도 1번, 2번 정도일 것 같은데 글쎄 여기서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이 아닌 게 뭐예요? 일단 너무 쉬운 보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맞추신 대로 1번과 2번은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또 다른 정답이 하나 숨어져 있어요? 있어요. 정답은요, 이 중에서 5번.
저린 증상, 새끼손가락이 가장 심해요. 자, 이 증상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해당하는 증상이 아닙니다. 아까 장민수 선생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이 신경 중에서도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증상이거든요. 정중신경은 새끼손가락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지배하고 있는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저린 증상이 주로 이쪽 부분에 더 많이 국한돼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좀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물건을 짚을 때도 좀 힘들 수 있고 힘이 잘 안 들어가니까 잘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통증이 밤이 되면 더 심해지는 것도 주로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가려움증이나 통증은 주로 밤에 더 심해지곤 하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증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혹시 이제 자가진단법으로 알아볼 수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자가진단 테스트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팔렌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손등을 이렇게 마주보고 쭉 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손목이 90도 딱 구부러지게 붙인 상태에서 30초를 버티는 건데요. 이렇게 30초를 버티는 도중에 손끝이 짜릿짜릿하게 저려오는 느낌이나 시린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15초 정도 됐는데 어떠세요? 괜찮은 것 괜찮아요.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왼쪽 어깨가 오십견이 와서 이거 네, 좋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테스트가 있는데요. 정중신경은 이 손바닥에 손목 이 가운데 부분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가볍게 툭툭 두들겨보는 테스트인데요. 바로 틴넬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툭 두들기는데 이런 가벼운 두들김에도 손끝이 짜릿짜릿하게 저리거나 시린 증상이 생긴다면 역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아직 괜찮아요. 괜찮네요. 네, 좋습니다. 아, 저 속상하다 진짜. 그리고 이번에도 이거 알아보죠. 손목 터널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완화할 수 있는 혈자리.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이제 혈자리 3개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관혈입니다. 내관혈은 자신의 손목 부위에 있는데요. 자신의 손가락 3개를 손목에 딱 댔을 때 끝나는 부위, 이 부위 바로 내관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대가 잡히는데요. 인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 이 인대가 잡히죠. 인대 사이를 비껴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 내관혈, 이 내관혈은요. 잠깐만. 시원한데요? 그렇죠. 네, 저도 시원해요. 여기가 내관혈입니다. 내관혈을 이런 식으로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5초 정도 5차례 반복을 하고 또 지압봉이 있으면 지압봉으로 이렇게 눌러주셔도 됩니다. 네. 이 내관혈은요 원래 복통이 있을 때 또 구역감이나 긴장감이 심할 때 눌러줘도 좋은데요. 이 내관혈은 손목 안쪽에 뻐근한 통증이 있으면서 저릴 때 좋고요. 또 손가락이 저리면서 손가락에 힘이 없을 때 이 내관혈을 지압해 줘도 좋습니다. 네. 네. 시원한데요? 그렇죠. 네. 자, 두 번째는 양계혈입니다. 양계혈은 자신의 손목에 있는데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제끼면 움푹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오, 네, 여기 바로 딱 있어요. 옛날에는요, 여기에 서양인들이 가루담배 를 여기다 놓고 흡입했다 그래서 스너프 박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움푹 들어가죠. 이 부위가 바로 양계혈입니다. 양계혈. 양계혈. 양계혈도 손등을 반대손으로 잡고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꾹 5초간 반복적으로. 이 자리는요. 손목 관절염이 있을 때 염증이나 부종을 줄이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손목 터널 부위, 그 부위의 염증이나 부종을 줄이는 데도 좋고요. 또 감각신경은 문제로 인해서 손이나 손가락 쪽으로 저린 느낌이나 찌릿한 느낌이 있을 때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손목 터널 증후군의 가장 밀접한 부위 혈자리를 보겠습니다. 바로 대능혈인데요. 대능혈은 손목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유발되는 그 부위가 바로 대능혈입니다. 대능혈은요 역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눌러줘도 되는데 저린 느낌이 심하거나 통증이 심하면 가볍게 살살살 오늘 그리듯이 지압을 해주면 좋고요. 손목 관절염이나 통증, 부종에도 탁월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손가락 저림이나 찌릿한 느낌이 났을 때 완화시켜주는 대표적인 혈자리가 되겠습니다.